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시죠.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 중 출시 예정인 HBM4의 로직다이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직다이는 HBM 맨 아래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와 HBM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남인호 소장님, 두 기업이 이렇게 로직다이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HBM 시대가 HBM3에서 HBM4로 내년에 이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HBM3에서 뭡니까? 발열 관리라든가 패키징 쪽이 이제 승부를 걸었는데 여기에서 HBM3에서 승자 누구였죠? 바로 아시는 대로 SK하이닉스가 완전히 독식을 했죠. 그런데 HBM4 시대, 즉 내년부터 열리죠. 그때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왜 그럽니까?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해보지 않은 기술을 접목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본격적인 HBM4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양사 간에 또 한 번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5개 산업이 있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화학. 이 5개 업황이 안 좋으면 우리 한국 경제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조선업이 많이 살아나서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가?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만은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대한 직접 지원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것만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101조 원을 간 반도체 사업 지원에 직접 지원하고 있고요. 미국은 아시는 대로 우리가 칩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토탈로 73조를 지원한다는 것이고, 유로 시장, 유럽에서는 62조,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도 50조 원 지원합니다. 자, 우리 한국은 그럼 K칩스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설비라든가 투자를 하고 나면은 그 금액의 30% 지원한다는, 사실 어찌 보면 미국이라든가 중국, 일본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지원이 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같습니다. 꼭 뭐 영업사원으로 비교하자면은 두 영업사원인데 한 영업사원은 100만 원 떡 주고 야, 너 한번 물건 팔아봐라 이러고, 또 다른 영업사원한테는 네가 물건 팔고 오면 내가 너 30만 원 줄게.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어떤 영업사원이 더 영업 잘하긴지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 귀가 아프시도록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여러분 계좌의 20%를, 하이닉스는 여러분 계좌의 10%, 즉 토탈 합쳐서 반도체 분야에서 30%를 계속 투자하시는 것은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최근 들어 우리 시장이 워낙 안 좋고 반도체가 특히 약세를 보여서 지금은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저는 머지않아서 우리 시장이 상승으로 반등이 시작된다면은 아마도 이 두 회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장 선봉장에 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선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외국인들이 크게 보면은 미국은 롱인 것 같고 좀 사고요. 중국은 숏인 것 같고, 한국이 중국에 약간 지금 경제적으로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중국은 상하이 지수는 그래도 버틴단 말이죠. 우리 한국 증시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 셀하면서 전자가 많이 빠진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환율도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어찌됐든 좀 좁혀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지금 하락세인데 SK하이닉스는 좀 덜 떨어졌고, 네. 둘 중에서 물타기를 좀 더 하자면 어느 종목을 좀 선호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짧게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이미 HBM3 시장에서는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미 수주가 다 됐고 납품이 됐고, 그러나 내년도에 열리게 될 AI의 신시대, 즉 HBM4 시대에서는 과연 두 기업 중에 누가 승자가 될지, 물론 아직은 SK하이닉스가 유리하지 않겠냐 그러지만 삼성전자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SK 하이니켄 낙폭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전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단기간에 삼성전자가 사실 많이 떨어졌습니다. 53,000원까지 어제 많이 밀려 있죠. 지금 조만간에 삼성전자 임원 인사 한다고 하니까요. 쇄신 분위기가 또 형성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한 개에 9만 달러까지도 깼습니다. 그러다 지금 살짝 약세를 다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오를 줄을 우리 몰랐죠. 암호화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시장 투자 전략 관련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우리 이건희 대표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뭐 이 발언 자체가 가장 큰 이제 이슈로 다가왔다. 그 뒤로 이제 사실은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9만 불을 찍고 지금 한 8만 8천 불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이게 지금 그게 이제 현실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상당히 많이 선반영되고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재선 성공 시 이제 가상화폐 규제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당선 이후에도 지금 연일 신고가를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더 크게 뜬 이제 이번에 이제 지원 유세를 열심히 하고 자금도 많이 냈던 일론 머스크가 만든 도지코인도 연일 사상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도지코인 어제 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테슬라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6% 떨어졌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항상 주식시장이나 어떤 자산시장에서 급등은 항상 또 조정을 또 동반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우리나라 보면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어제 보면 윗꼬리를 많이 달고 일부 종목들은 마이너스로 가는 종목들도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의 핵심 자산으로 부각돼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이번 이슈가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에 어느 정도 좀 돌입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트럼프 당선 효과는 대부분 다 선반영됐고 이 정책이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중장기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상승은 이제 가상화폐 가격에 따라서 또 같이 연동되는 게 지금 그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의 투자는 조금 더 유의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더 지금 한 번에 열기가 식을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막 5배 넘게 뛰었거든요. 시가총액이 현대차보다도 큰데도 그렇게 막 뛰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하면 뭐 우리기술투자 뭐 이런 종목 있을 텐데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이 국내 관련주 투자 전략 요건 어떻게 봐야 되죠? 이제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어제는 아직까지 급등을 하고 있지만 우선주는 이제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좀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지금 대부분의 관련주들이 윗꼬리를 달거나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대부분 아시죠? 예, 관련주를 투자하는 것보다 거기에 직접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주식시장보다 거래가 더 많이 됐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사실은 어제 그 우리 시장의 거래량이 오랜만에 한 20조 가까이 됐는데 그게 팔면서 됐다는 얘기가 사실은 이쪽으로 좀 넘어간 물량들도 있지 않을까, 금액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쪽도 이제 저는 이제 알트코인들까지 같이 움직이는 걸 보면 사실은 좀 단기 고점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변동성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주 투자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화장품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뷰티업계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의 뒤를 이을 빅3 자리를 두고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누가 이 빅3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전망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뭐 지금 이제 매출 1조 이상 이제 하는 기업은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이제 LG 생활건강입니다. 뭐 두 회사가 이제 3조, 4조에 대한 매출이 전년도에 나왔었고, 물론 지금 3위를 이제 앞서고 있는 거는 애경 산업이 대략 한 6천억 정도 나오고는 있는데, 물론 전년 대비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매출은 조금 하향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대다수의 우리나라 이제 10위의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그만큼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2015년 물론 당시에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화장품 수출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에이블 CNC, 에이블 CNC나 아니면 더 퍼블릭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 회사 같은 회사들은 사실 영업이익률이 4%에서 6%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매출은 잘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제조부터 시작해서 마케팅까지 다 해왔다라면 올해 이제 시작해서 부과를 받고 있는 구다이 글로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티리티르나 스킨천사, 조선민영 같은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40%에서 50%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 1,300억에서 1,500을 벌었으면은 올해 거의 3,000억까지 넘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OEM이나 ODM 쪽은 대부분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한테 다 넘기고 대부분 브랜드 마케팅 쪽으로 이제 시장에서 더 이제 힘을 또 쏟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매출액이 더 빠르게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쪽의 성장이 빠르게 올라오는 이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색조나 이런 다양한 기초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계속 꾸준히 좀 올라간 추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3위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빠른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다이 글로벌이나 서린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으면 ODM을 담당하는 업체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물론 최근에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의 주가의 변화는 생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야 중국 쪽에 대한 노출도가 30% 이상이고 한국콜마는 특히 이제 북미 쪽에 공장을 계속 꾸준히 좀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화장품의 이제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콜마는 북미 쪽에 계속 꾸준히 공장 증설 계획이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 북미 쪽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좀 한국콜마가 좀 유리한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중국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인 만큼 물론 사실 중국은 이제 프로야와 같은 로컬 코스메틱 화장품들이 워낙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된다고 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대형 브랜드 회사들이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선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코스맥스보다는 오히려 한국콜마에 대한 비중이 오히려 확대되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티르티르, 조선미녀 뭐 이런 브랜드 잘 나간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한다는 건 몰랐습니다. 대단합니다. 어찌됐든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한국산 열풍이 굉장히 거세죠. 이럴 때일수록 좋은 제품, 우수한 기술력으로 안정적인 위치 차지해야 되겠죠. K-뷰티 선전이 올해대로 지속하고 주가도 반등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국가스공사 얘기입니다. 3분기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배당 재개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스공사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라든지 배당보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어떤 뉴스 흐름에 연동되는 거에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것이 주가에 반영되기보다는 좀 더 지속되면 내년쯤에나 뭐 거의 하반기쯤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네, 일단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4,397억 원인데 일회성 비용이 대거 좀 해소되면서 컨센서스를 무려 49% 초과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좋았지만 또 하나 이제 재무 구조를 볼 때 민수용 미수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건 13조 9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한 1,300억 이상 또 증가세를 유지했는데 사실 8월 요금을 6.8%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증가했던 점에서 요금의 어떤 추가 인상이 좀 절실하지 않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료를 수입한 대금과 또 실제 가스 요금으로 회수한 금액과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외상으로 판매했던 것이 미수금으로 잡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LNG 가격이 폭등했지만 국내 요금을 동결함으로 인해서 이게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2020년 6천억 원이던 것이 지금 현재는 13조 9천억까지 늘어나서 상당히 지금 비용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수금 같은 경우는 유가가 안정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환율이 하락하든지 금리가 하락하든지 아니면 뭐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든지
할 때 이제 감소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현재와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는 한 연간에 한 2,500억 정도 감소돼서 일단 요금 인상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미수금이 발생하기 이전에 배당금을 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배당금은 이제 미수금 증가로 해서 중단되었는데 현재와 같은 절대적인 미수 규모가 큰 상황에서는 배당금을 재개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보여서 일단 실적 개선이 지속된다면 내년 후반부쯤에나 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트럼프 수혜제로한 말이 있는데 일단 트럼프 정부가 이제 내년 LNG 수출 확대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세계 3위 LNG 수입국인 한국 같은 경우 핸들링 가능한 LNG 물동량이 좀 증가할 수 있고 또 바게닝 파워로 인한 어떤 이익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아주 직접적인 수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공사 주가에는 일단은 지금 대왕과 고래 관련한 프로젝트가 되게 중요한데 12월로 예정된 1차 시추 결과 윤곽이 드러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프로젝트 진행 흐름에 맞춘 전략적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가스공사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오늘은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행공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발간된 하향 리포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LX세미콘의 목표가를 87,000원으로 내려잡았는데요. 다만 현재 밸류에이션이 과도한 저평가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W게임즈에 대해서는 주주 환호는 긍정적이지만 본업 성장이 아직이라며 목표가를 65,000원으로 하향했습니다. 한편 대신증권에서 파라다이스에 대해 2025년 중국과 기타 VIP 회복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목표가를 14,000원으로 하향했고요. 하나증권에서 광고 업황의 반등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고 미디어넷의 적자는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평가와 함께 SBS의 목표가를 2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CJ제일제당의 목표가를 44만 원으로 하향했고요. 오늘 아침 시프트업에 대한 리포트가 잇따른 가운데 상상인증권에서 목표가를 7만 6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CJ제일제당의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식품사업부의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다며 목표가를 47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미주 식품 사업은 주력 제품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해외 식품 부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만 당분간 국내 가공식품 수요 부진에 따라 마케팅 비용 지출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 언급했는데요. 4분기부터는 쿠팡 거래 재개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되며 온라인 채널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시프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상인증권에서는 시프트업의 목표가를 9만 1,000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크게 내려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우선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매출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다고 설명했고요. 단기적 주가는 시프트업의 주력 게임인 승리의 여신 니케가 중국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달려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출시가 늦어질 거라 전망하며 성급히 대응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행공시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가 다 하향밖에 없었는데 방금 상향 리포트가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알테오젠의 목표가를 올려잡았는데요. 최근 있었던 N2 피아주 사용 기술 수출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이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7월에 37만 5천 원에서 이번에는 73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좀 코스닥의 주가 흐름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가뭄에 담비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 함정 MRO 사업을 또 따냈습니다. 하나오션 전일 미국 해군 7함대에 배속된 급유함인 유콘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는데요. 조선주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작년에 하나오션이 사실은 미국 해군 지원함의 보수 수리를 담당했습니다. 맡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큰 건을 잡았습니다. 미국 7함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함대입니다. 그 함대에 유류, 즉 급유를 공급하는 그 유콘함에 대한 수리를 이번에 수주받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된다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함대를 수리한다는 얘기 뭡니까? 내년 4월까지 직접 그 배를 수리 보수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비유드리고 싶어요.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 EPL에서 1등하는 선수가 우리 코리안 리그에 오면은 잘할까요, 못할까요? 축구 잘할 겁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 부대를 보수하고 수리하고 유지하는 하나오션의 그 능력은, 실력은 이제 전 세계 다른 해군에도 다 공인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시장 얼마입니까? 대략 2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배란 것은 뭡니까? 10년 정도 되면 약간 노후되고 약간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MRO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오션은 2개 다 해당되죠. 조선업에도 들어가고 방산에도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10, 20 따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은 여러분이 투자하겠다고 결정하셨으면 10% 정도는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최근에 어떻게 됐죠? 26,000원짜리가 36,000원까지 약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죠. 그러나 좀 긴 안목으로 봐보십시오. 여러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시죠? 10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40만 원에 와 있습니다. 꼭 하나오션도 그렇게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하나오션은 조정시마다 꾸준하게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감정 MRO 또 수주 호재 나왔는데도 어제 또 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증시 분위기도 안 좋은데 예은앵커한테 깜짝 질문 없습니까, 오늘은? 예, 오늘은 없다고 합니다. 네, 자. 방금 10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10월 취업자 수가 8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넉 달 만에 10만 명을 하회한 모습입니다. 또 증가폭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건 좀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앞으로 또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까지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우리나라 실업률은 뭐 큰 문제는 없죠. 2.5% 정도 수준인데 오늘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은 4.1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죠. 자, 물가가 문제죠. 자,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부진한 성적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가 더 부각되는 양상입니다. 조선주, 방산주가 수익률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계속 상승 가도 이어가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고려아연입니다. 현재까지는 투자자들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2조 5천억 원 규모의 깜짝 유상증자 결정하고 욕 엄청나게 먹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지금 고려아연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건희 대표께서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이제 사과를 했다는 점. 지금 이제 이게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이제 한 편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고려아연 이제 원래 경영을 했던 최윤범 대표 쪽이 최씨 일가가 지금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2대주주거든요. 영풍이 원래 1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영풍그룹과 이제 동업으로 시작했던 회사인데 사실은 지금 1대주주가 이제 MBK 파트너스를 이제 같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좀 바꿔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이 된 거고요. 최윤범 대표 최씨 일가 같은 경우는 지분은 좀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경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뭐 주주 공개 매수부터 시작해서 양쪽에서 이제 공방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와중에 사실은 2.5조 규모의 이제 유상증자를 하겠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이게 상대 측에서는 꼼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여론을 좀 의식했는지 사실 금감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트집을 잡고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뭐 이제 기재 사항들 정정 요구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도 되게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어제 최윤범 대표 회장이 사과를 직접 하면서 실적은 또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할 때 이거를 이제 사과를 하면서 지금 철회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오늘 이제 임시 이사회에서 철회 결정을 이제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그러면 이걸 했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왜 이런 걸 시도했냐? 많은 우호 지분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호 지분들의 결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제 둘 다 아무도 이제 이거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들려고 지금 했던 방식이었는데 사실 승부수를 띄웠는데 그 승부수가 좀 잘 안 된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사실은 일대 주주인 영풍과 이제 MBK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현 경영권자가 이제 지금은 실적이 좋지만 잉여 그 자본들을 좀 엄한 곳에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이 투자 효과가 나중에 회사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최은범 회장 쪽은 아니다, 우리가 경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뭐 이거를 오해하시는 부분이 MBK 파트너스가 뭐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결국엔 이쪽도 인수해서 본인들이 경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을 두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이게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당분간 더 흔들릴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만약에 이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안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 빠져나와야 되느냐를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안 사주면 어떻게 빠져나오겠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한 100에서 한 12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사실은 그럼 어느 정도 고점을 좀 잡지 않겠나. 경영권 분쟁이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는 흔들리겠지만 사실은 지금 거래 없이 이제 주식이 사실은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도 고려하셔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최소한 손해를 좀 줄여서라도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고 이 경영권 분쟁의 끝은 결국엔 주가는 거의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들고 계시다가 괜히 끊고를 다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빨리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금리로 돈 빌려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요거를 다시 주주한테 넘기려는 시도 자체가 사실은 좀 황당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들의 편을 좀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양쪽이 지분 경쟁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일부 대기업의 지분 한 5%, 3% 갖고 있는 이제 회사들이 등 돌리면 바로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조금 이게 언제 경영권 분쟁이 생각보다 시시하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투자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또 오늘 이사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까지도 함께 주시해 보시죠. 다음 소식은 보일러 소식입니다.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 경동 나비엔의 3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장세가 지속될 거란 증권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주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지 이번에는 김영재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뭐 최근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 많은데 경동나비언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이기 때문에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전년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36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33.8% 초과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두 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어제 주가도 장중에 이제 사상 최고가인 94,200원을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적이 좋은 원인은 뭐 이제 미국에서의 온수기 판매가 상당히 증가하면서 북미 매출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북미 제품 경우는 일단 판매 단가가 국내 제품 대비 한 3배 정도 높고 또 이익률도 높기 때문에 북미 매출 비중 확대는 결국 수익성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고성장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북미 매출 비중이 2020년 44%였는데 현재는 61%로 지속해서 성장 중인데요. 일단 경동나비엔 제품이 북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판매 가격이 현지 업체 대비 한 60% 수준으로 저렴한데 고급화 전략을 추진했고 또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온수기 교체 수요가 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좀 지속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대선 이후에 주택 공급 증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주가 수준 보면 현재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한 12배 정도 되는데요. 일단 북미 경쟁 업체가 한 PER 19배 그리고 과거에 이제 중국 관련 성장성 부과됐을 때 경동나비엔도 PER 한 19배까지 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최소 20%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이고 일단 보유 전략을 유지하시면서 신규도 눌림목에서는 접근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시장 비중이 북미 시장 비중이 60%, 70% 육박하는 이런 기업들이 잘 돼야 되겠죠. 미국의 개별 주택 위주인데 집집마다 온수기 넣어야 되니까요. 자, 지금 52주 거의 뭐 보면은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지만 지금 신규 접근까지도 가능하다. 경동 나비엔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정리해 봐야 되겠죠. 이화진 과장님. 네, 뭐 이제 서머 타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오늘 미국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시 반에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제 카시카리 이제 연은 총재도 얘기를 해왔지만은 만약에 이번 물가가 좀 높게 잡힌다. 일단은 이전 전월치가 2.4%입니다. 헤드라인 CPI가. 그럼 이번에 2.6%가 예상치인데 그것보다 이제 물가가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12월에 대한 금리 인하는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장기 금리 상승도 4.4%까지 지금 올라온 만큼 좀 시장의 부담이 오늘 시장에서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CPI 지수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달 실업률 발표가 됐습니다. 2.5에서 2.7% 좀 상승을 했고 오늘 실적 발표에서는 특히 금융지주, 특히 메리츠 금융지주가 계속 꾸준히 매 분기마다 주주환원 정책을 해왔던 만큼 오늘 뭐 하나생명과 같이 보험 금융지주에 대한 실적 발표가 시장에 좀 관심을 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